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드디어 코스피가 193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제 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죠. 코스닥도 1% 넘는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안도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른 모습입니다. 일단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미리 점쳐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프로 박정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코스피 시장보다도 오히려 코스닥 그 전날 물론 낙폭이 크긴 했습니다만 극적으로 다시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 쪽으로 매기가 더 쏠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예, 외국인들이 지금 10일 연속 좀 코스피 시장에서 좀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최근 우리 국내 증시 가장 큰 조정의 요인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 외국인들 매도의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새삼스럽게 다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내일 새벽이 되겠죠. 미국의 좀 FOMC 회의 지금 이 결과를 앞두고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부분들이 불확실성이고,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이 되었었을 경우에 우리 시장을 포함한 신흥국 어떤 경제가 이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당장에 지금 매수를 좀 해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왜 매수를 했었던 부분들인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코스닥 시장이 이러한 좀 글로벌 이슈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또 크게 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종목별로 괜찮은 종목들, 좀 낙폭이 커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왔었던 기조적인 매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빠지게 됐을 때 이제 나타나는 이러한 일시적인 어떤 매수의 어떤 흐름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단기간에 많이 빠졌던 만큼 이에 따라서 종목별로 좀 수익률 게임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의미를 갖다가 크게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의 덕분일까요? 어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제약 바이오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시원하면서 코스닥 시장 전체를 이끌어줬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에 그동안의 낙폭을 모두 다 만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약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 코스닥 시장에서 예전과는 다르게 시가총액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빠지게 되면은 코스닥 전체적인 시장도 이제 같이 지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 제약주들이 좀 크게 이제 하락을 했던 이런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고평가 논란, 고평가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대주주의 요건이 강화가 되고 또 양도 차익세의 어떤 좀 제도 자체가 양도 차익 과세를 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 자체가 이제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연말에 이제 지금 대주주들 어떤 물량들이 좀 쏟아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제 제약주들 조정에 좀 가장 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 바이오주의 어떤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정부의 어떤 지속적인 정책적인 어떤 지원 부분들 또 한미약품이 이제 한번 크게 한번 터트렸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제약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좀 R&D에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하면서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간다고 본다면은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앞에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약주 역시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같은 이런 매크로 이슈 부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좀 일정 정도 많이 빠졌던 만큼 제약주들의 반등 부분도 역시 일정 정도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대외 변수의 영향에 대해서 덜 받는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셔서 제약주들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시장 특징주들 가운데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LG전자인데요. 이 CES 2016을 통해서 무선 라디오 신제품들을 대거 출시한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또 5만 원에서 회복하면서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글쎄 무선 오디오 플랫폼 출시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뭐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LG전자 하면 우리가 뭐 스마트폰, 뭐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 그다음에 뭐 가전 관련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이제 부품주로 이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전장 뭐 부품 쪽으로 이제 이미 예전에 뭐 사업에 뛰어들었었고 얼마 전에 뭐 삼성전자가 또 같이 뭐 뛰어든다라고 하는 이러한 재료가 있었었는데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사업 이 부분이 이제 좀 활성화되고 이것이 어떤 그룹의 좀 주력 사업으로 작용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주가도 역시 어떤 추세적인 반전을 지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OLED와 함께 뭐 자동차, 뭐 부품 이런 부분들이 그룹 전체를 좀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6일이죠. 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그 세스 2016이 이제 개최가 되는데 아마 여기서도 이제 자동차가 아마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스마트폰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은 자동차의 어떤 그 중심 속에서 LG전자가 좀 그 전시를 통해 가지고 또는 뭐 그 이후에 나타나는 뭐 모토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경쟁력 부분을 갖다 보여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좀 LG전자 주가도 좀 현재의 가격대를 기점으로 해서 뭐 추세 반전을 해줄 수 있는 계기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신성장 동력의 활로를 찾은 만큼 앞으로 성장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의 FOMC 회의 그 결과를 앞두고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수혜주들입니다. 대형 수주들 중심으로 그리고 은행주들 중심으로 수혜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은행주 안에서는 어떤 종목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될까요? 글쎄, 뭐 은행주들이 그 이번에 그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뭐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뭐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금리 인상이 됐을 경우에 분명히 뭐 수혜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반등은 나오겠죠. 하지만 이것이 어떤 은행주의 체질적인 개선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반등 자체는 일시적 반등으로 그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역시 어떤 그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가계 그 주택담보대출 관행 변화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들 여기에 따라서 어떤 연착륙의 어떤 그 가능성들이 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직은 은행주들이 뭐 본격적으로 반등할 시점은 아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뭐 종목들 중에서 뭐 특별하게 뭐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종목은 저는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네, 아직은 이른 것 같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와 또 그 폭에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 발굴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쭉 흐름을 일단 AS 해볼까요? 예, 뭐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한때 이제 한 20% 가깝게 뭐 좀 오름세를 이제 보여주기도 했었었는데 뭐 최근 뭐 시장의 어떤 조정 속에서 좀 단기 지지선이 지금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일단 좀 포트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보공학은 지난 월요일 날이었었죠. 뭐 주가가 이제 급등세를 보이면서 장중에 뭐 7,000원을 갖다 돌파해주는 흐름들까지 나와 주었었는데 일단 뭐 단기 급등 이후 어제 뭐 숨고르기 흐름을 전개됐지만은 어떤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있는 만큼 일단 좀 더 보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세니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전저점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새롭게 좀 종목 한 종목을 좀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Y솔입니다. Y솔은 그 휴대폰 그 무선 주파수 바로 이 그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소필터를 갖다가 지금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자회사인 엠플러스가 삼성전기의 진동 모터를 갖다가 좀 인수를 했었었고 이 진동 모터 이 사업 부분들 아무래도 뭐 스마트폰에 그 업황하고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그러나 좀 향후에 뭐 자동차라든지 가전과 같은 이러한 어떤 수요처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부터는 이 진동 모터 부분의 실적이 지금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Y솔 매수 가격은 15,500원에서 16,000원 사이 구간 목표 가격은 좀 2만 원 그리고 손절매 가격은 14,000원으로 비중 20%에 지금 그 비중 20%로 좀 포트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양약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 보유 의견을 여전히 제시해 주셨고요. 새로운 관심 종목으로는 Y솔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TN 프로의 박정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도 또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